60대가 되면 인생이 전혀 다른 길로 갈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 웃으며 활기찬 삶을 살지만 또 다른 사람은 외롭고 불안하며 하루하루 버티듯 살아갑니다. 같은 나이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사실 그 이유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퇴 전과 후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습관으로 이어졌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지금부터는 실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 그 차이를 풀어보려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돈에 관한 것입니다. 정년을 맞은 한 직장인은 퇴직금과 모아둔 돈으로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평생 회사 생활만 했던 그는 장사가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금세 깨달았습니다. 몇 달 동안 손님이 뜸했고 임대료와 인건비가 빠져나가면서 돈은 줄줄 새어나갔습니다. 게다가 아는 지인이 좋은 투자라며 권한 사업에도 돈을 보탰다가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결국 남은 건 빚뿐이었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이는 평생 하던 일의 경험을 살렸습니다. 회사에서 회계 일을 하던 그는 퇴직 후에도 소규모 회계 사무소를 열어 꾸준히 일했습니다.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생활에 불안이 없었고 스스로도 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존감이 높았습니다. 같은 돈을 다뤘지만 한 사람은 무너지고 다른 한 사람은 안정된 삶을 이어간 것이지요. 두 번째 이야기는 건강입니다. 은퇴 후 오랜만에 자유를 얻게 된 한 남성은 집 안에서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달콤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몸이 무거워지고 혈압과 혈당이 올라갔습니다. 병원에 다니며 약을 먹었지만 생활 습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결국 건강 문제로 의료비 지출이 늘고 삶의 질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반면 비슷한 또래의 여성은 퇴직 후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걸었습니다. 처음엔 15분 걷는 것도 힘들었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점점 체력이 붙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후 자전거 동호회에도 가입했고 복지관 프로그램에도 참여했습니다. 운동은 몸을 건강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며 외로움도 줄였습니다. 건강 하나가 삶 전체의 활력을 바꿔놓은 셈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관계입니다. 은퇴한 부부는 하루 종일 집에 함께 있으면서 작은 일에도 다투게 되었습니다. 생활 방식의 차이가 그대로 부딪히자 갈등이 깊어졌고 결국 황혼이혼으로 이어졌습니다. 재산이 나뉘고 외로움은 더 깊어졌습니다. 반면 또 다른 부부는 서로에게 너무 의존하지 않도록 하루의 일정 시간은 각자 활동을 했습니다. 남편은 복지관에서 바둑을 두었고 아내는 동네 친구들과 요리를 배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하루를 정리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과 따로 보내는 시간을 균형 있게 조율한 덕분에 갈등이 줄고 대화가 많아졌습니다. 관계는 무너지기도 하고 새롭게 꽃 피우기도 하는데 그것을 결정짓는 것은 결국 선택과 태도였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차이가 하루아침에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은퇴 후 어떻게 돈을 관리할지, 어떤 생활 습관을 이어갈지, 그리고 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유지할지가 차근차근 쌓여서 노후의 격차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막연히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돈을 지키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모르는 일에 섣불리 뛰어들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은퇴 직후에는 여유 자금이 있기에 주변에서 수많은 제안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평생 경험하지 않은 분야라면 반드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길은 내가 오래 경험해온 일을 작은 규모로 이어가거나 아니면 확실히 공부하고 검증된 시스템 속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또한 은퇴 후에도 일정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구조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같은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지출을 줄이는 생활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출을 줄이는 것 자체가 소득을 늘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건강은 거창한 운동 계획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하루 15분 걷기, 집 근처 계단 오르기, 간단한 스트레칭 같은 습관이 몸을 바꿉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몸이 조금씩 변하는 경험이 쌓이면 자신감이 생기고 점차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은 단순히 신체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도 직결됩니다. 몸이 건강해야 모임에도 나가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외로움도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 관리는 결국 삶 전체를 지탱하는 기둥이 됩니다. 관계는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부부 사이는 물론 자녀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까지 노후를 크게 좌우합니다. 특히 부부는 하루 종일 함께 있다 보니 작은 차이가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은 각자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지나친 경제적 의존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을 주되 스스로의 생활을 해칠 정도라면 결국 갈등의 불씨가 됩니다.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모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망이 노후의 외로움을 막고 삶의 의미를 불어넣어 줍니다. 이처럼 돈과 건강, 관계는 서로 때려야 뗄 수 없는 연결고리입니다. 돈이 없으면 건강을 지키기 어렵고 건강이 무너지면 관계도 단절되기 쉽습니다. 관계가 없으면 돈과 건강도 지킬 힘이 줄어듭니다. 결국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관리하는 균형 감각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노후의 격차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노후를 지키는 구체적인 전략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서 이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이후의 삶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삶의 모습은 너무도 다르게 갈라집니다. 어떤 이는 여유와 웃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보내는 반면 어떤 이는 고통과 불안 속에서 노후를 견뎌냅니다. 같은 나이, 같은 세월을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다른 길을 걷게 될까요? 결국 차이를 만드는 것은 젊을 때의 재산이 아니라 은퇴 후의 태도와 선택입니다. 많은 이들이 은퇴만 하면 자유가 찾아오고 걱정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그동안 회사가 주던 명함과 직책은 사라지고 정기적으로 들어오던 급여도 끊깁니다. 건강은 예전 같지 않고 부부관계는 하루아침에 낯설어집니다.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고 관계망이 좁아지며 하루가 길게 느껴집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이후 20년, 30년의 삶을 갈라놓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재정 관리입니다. 돈은 노후의 기초 체력과 같습니다. 충분히 준비했다고 해도 관리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은퇴 직후 가장 위험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목돈이 생기면 이것을 지키기보다 불리려는 생각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지인의 권유로 창업에 뛰어들거나 검증되지 않은 투자에 돈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경험 없는 사업은 성공보다 실패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노후의 돈은 도전의 자본이 아니라 지켜야 할 안전망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은퇴 후에는 반드시 생활비와 여유자금을 분리해야 합니다. 생활비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임대수익 등 안정적인 현금 흐름에서 충당하고 여유자금은 분산 투자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은퇴 직후 5년은 자산을 크게 움직이지 말고 지출 구조를 점검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건강입니다. 은퇴 후에도 가장 큰 지출 항목이 결국 의료비라는 점을 떠올려야 합니다. 아플 때 치료하는 방식으로는 노후를 지킬 수 없습니다. 미리 생활 습관을 바꾸어 병이 찾아오기 전에 막아야 합니다. 하루에 10,000보를 걸어야 한다는 강박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몸을 쓰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침에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버스 2정거장은 걸어가는 작은 습관이 건강을 지켜줍니다. 또한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은 약보다 강력합니다. 지나친 음주와 흡연은 단호히 줄여야 하며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과 채소 섭취를 늘려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 검진을 미루지 않고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건강을 관리하는 기본입니다. 건강은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관계와 행복감에도 직결됩니다. 몸이 움직일 수 있어야 모임에도 나가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관계입니다. 은퇴 후 가장 큰 변화는 하루 대부분을 집에서 보내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때 부부는 작은 차이에도 크게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는 규칙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루 중 일정 시간은 각자만의 활동을 하고 저녁에는 함께 대화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자녀와의 관계도 지나친 경제적 지원이나 기대는 갈등을 불러옵니다. 도와줄 수는 있어도 자신의 생활을 해칠 정도라면 오히려 서로에게 상처가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복지관 프로그램, 취미 모임, 봉사활동 등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이 외로움을 막아줍니다. 관계는 나이가 들어도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전략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돈이 있어야 건강을 지킬 수 있고, 건강이 있어야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관계가 있어야 돈과 건강을 관리할 힘이 생깁니다. 결국 세 가지가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만 끔찍한 노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은퇴 후 인생이 무너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 균형이 무너졌다는 데 있습니다. 돈만 쫓다 건강을 잃고, 건강만 챙기다 관계를 잃고, 관계에만 매달리다 돈을 잃는 것입니다. 전문가로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노후 준비는 나이를 불문하고 언제 시작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이미 60대를 맞이한 분들도 생활 방식을 바꾼다면 남은 20년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쌓이면 큰 차이가 됩니다. 하루의 소비를 점검하고 몸을 움직이고 사람을 만나고 그 속에서 배우는 습관을 들이면 인생은 다시 빛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 시작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살아가는 분들의 특징은 단순합니다. 그들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흉을 보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말을 먼저 건네고 젊은 세대에게도 배울 점을 찾습니다. 그런 태도가 결국 돈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며 관계를 지켜줍니다. 인생의 품격은 재산이 아니라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나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 위에 서 계신가요? 혹시 불안하고 막막하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노후를 더 안정적이고 풍요롭게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과 고민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공감하고 더 깊은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의 노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삶을 만듭니다.